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14일 저병 모이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의혹, 이 부분을 수사하려고 하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서 수사를 막았다. 이래서 이제 외압, 직권남용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됐죠. 이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질 것 같습니다. 그 공소장, 어저께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그 공소장에 지금까지 나와 있지 않은 내용도 또 나와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 이 부분에 청와대도 총체적으로 개입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 얘기가 의미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 지금 거기까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확인된 팩트, 그건 뭐냐? 이겁니다. 2019년 3월 달에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사전에 어딘가에서 정보를 입수하고 외국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인천공항에 나타났죠. 그랬더니 그거를 계속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본부에서 추적을 합니다. 그리고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이규원 검사가 이미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된 사건, 그 사건 번호를 붙여서 출국금지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게 그냥 통과됩니다. 과거에 무혐의 처분된 건데, 아니 무혐의 처분됐으면 출국금지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 보면 가짜 서류죠. 이 가짜 서류를 근거로 해서 출국금지가 되고요. 일단 출국금지를 시켜놨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거를 합리화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출국금지 요청서라는 거를 나중에 법무부에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죠. 거기에는 무혐의 처분된 거 가지고서는 어려우니까 마치 서울 동부지검에서 내사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동부지검 내사사건 1호라는 가짜 사건 번호를 붙여서 출국금지 요청서를 나중에 사후 승인을 받습니다. 이 부분이 또 다 통과됩니다. 근데 그 동부지검 내사 1호라고 하는 것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또 가짜다. 그걸 수사하려고 했더니 이성윤 대검 반부패부장이 수사하지 말라, 이렇게 외압을 가했다는 게 이제 핵심 요지고, 그 중에 3번의 외압을 가했다, 이런 것인데, 자, 여기에 이제 또 하나 등장하는 것이 이규원 검사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에 대한 수사 압박이 들어오니까 SOS를 칩니다. 어디로? 청와대로. 그래서 청와대 자기 연수원 동기인 이광철 민정수석실의 당시 선임행정관, 지금은 민정비서관이죠. 이 사람한테 SOS를 칩니다. 도와달라. 검찰이 지금 이 문제 가지고 날 수사하려고 한다. 난 미국 유학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만 어떻게 좀 밀어주든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동기였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했을까요? 이런 부분을 이제 검찰이 추가로 밝혀내야 할 부분인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바로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의 첫 번째 증거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동기라고 해서 나 수사 받으니까 수사 안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동기라고 해서 도와줄 이유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자체가 막 가짜 번호 붙이고 이미 무혐의 처분된 그 사건 번호 붙이고 이랬던 것이 바로 청와대에서 밀어붙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수사를 받는다? 청와대에서 해결해야지, 결자 해지해줘야지 라는 얘기를 이규원 검사가 이광철 비서관한테 하는 셈이고, 이광철 비서관도 그 내용을 대략 아니까 거기서 자기 선에서 이걸 뭉개지 않고 윗선에 보고를 합니다. 그게 이제 공소장에 나와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됩니다. 이광철한테 이규원 검사가 구명전화를 하니까 이광철 당시 선임행정관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입니다. 중간에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있었습니다. 백원우 민정비서관한테도 어떤 식으로든 저는 얘기를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얘기를 해서 조국 민정수석한테 이렇게 보고를 한 거죠. 이 보고한 시점이 2019년 6월 20일쯤인데 검찰이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검사가 곧 유학을 갈 예정인데 검찰에서 이 검사를 미워하는 것 같다. 이 검사가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이야기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광철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직접 검찰에 얘기하기에는 급이 안 맞는다고 본 거죠. 검찰에 얘기하면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뭐 수원지검장이나 안양지청장이나 뭐 아니면 검찰국장이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선임행정관은 정부 부처로 얘기하면 국장급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청와대라도 아마 그 조금 뭐 좀 거리낌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조국한테 부탁을 하고 조국도 그걸 선뜻 들어줍니다. 그대로 들어줍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대로 그러니까 이광철 행정관한테 보고받은 내용을 그대로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한테 전화로 알립니다. 뭐라고 알리느냐? 조금 전에 이광철 비서관이 얘기했죠. 이규원 검사가 그 아마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 모양인데 그거 수사받지 않고 미국 유학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조치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윤대진 검찰국장은 여기도 또 연수원 동기라고 하죠.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 현재 서울고검 검사라고 합니다. 이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출국금지는 법무부하고 대검의 승인이 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 검사를 왜 수사하나? 유학을 곧 가니 출국에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 이런 식으로 안양지청장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왜 윤대진 검찰국장한테 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광철 비서관의 그러니까 이광철 행정관의 보고를 그대로 전달했을까요? 이것도 저는 두 번째 증거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돼 있고 이미 이 사실에 대해서 이규원 검사가 청와대 앞잡이 노릇을 했다는 것을 조국 민정수석도 잘 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일종의 보답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뒤를 봐줘야 되는 거지. 청와대가 뒷배인데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이 수사를 받지 않고 미국 유학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선임행정관 보고를 받고 그대로 법무부 검찰국장한테 연락을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청와대가 기획사정을 했다는 그런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자, 그래서 실제 안양지청 수사팀은 반발을 했는데 안양지청장과 안양지청 차장검사 잘 아시죠? 안양지청 차장검사는 배용원 차장검사인데 이거는 어제 제가 공수처장 그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한테 또 누가 전화를 했느냐? 이게 바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전화를 한 겁니다. 중앙지검장이 배용원 당시 안양지청 차장검사한테 전화를 해서 자, 이 수사를 도대체 왜 하느냐? 이건 이미 다 협의가 끝난 내용이고 다 승인받은 내용이다 라고 해서 외압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검찰국장은 안양지청장한테 그것도 이제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그러니까 동기라는 관계 플러스 검찰국장이 사실상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죠. 인사권을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지만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사람이 검찰국장입니다. 그러니까 검찰국장의 힘이 막강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윤대진 검찰국장은 자기 동기이면서 검찰국장이란 지위를 이용해서 직권남용을 저지르고 역시 수사 외압이죠. 그러니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대진 검찰국장, 당시 검찰국장은 똑같은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윤대진 검찰국장이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전화를 하고 그러니까 지청장과 차장검사가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그 압력이 들어오니까 수사팀한테 수사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수사팀이 반발을 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의 드러난 큰 그림이고 이 과정에서 역시 청와대가 이규원 검사의 뒤를 봐줬다. 그래서 이규원 검사는 아무런 탈 없이 2019년 7월 달에 유학을 떠났다. 미국으로. 이런 그림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규원 검사의 SOS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별 이의 없이 그대로 반응했다는 얘기는 결국 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이 문제가 청와대의 당초부터 기획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 뒷부분까지 마무리 수습을 잘 해줬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인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검찰이 또 추가로 수사해서 밝혀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지금 수원지검 형사 3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지검 형사 1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광철 당시 선임행정관, 지금 민정비서관이 아마 곧 소환될 상황인데 이거 밝혀내기가 쉽지 않겠죠. 이 구조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하고 매우 유사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자,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당시 경쟁자인 국민의힘 김기현 울산시장을 자꾸 깎아내리고 수사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당내 경쟁자
임동호 전 최고위원을 주저앉히고 그러면서 공약 같은 것을 모두 만들어주고 여기에 청와대의 7개 부서의 수석, 선임행정관, 비서관들이 다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청와대의 7개 부서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보십니까?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검, 그 다음에 법무부, 안양지청 이걸 다 움직일 수 있는 데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이건 청와대밖에 없다. 그런데 실제 그 청와대를 움직인 이런 증거들이 이렇게 여러 개 나와 있다 하는 것은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인데 이 부분을 중앙지검 형사일부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지금 뭐 진척이 별로 없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지검장이 이성윤이니까 이성윤이 사실은 이 청와대 기획사정의 의혹에 그 일종의 중간 집행자, 중간 지휘자 정도 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검장으로서 버티고 있는데 형사일부에서 그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현재 하여튼 수사는 벌이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지적한 내용은 청와대의 기획사정 의혹의 증거들이 한 2가지 정도 나왔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여기에 어떤 식으로든 관여가 돼 있다. 이게 또 공소장에 보면 나타났는데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한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 이 사람이 거기 뭐 A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계속 검찰의 수사를 받으러 이제 막 불려다니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아마 보고를 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차규근 외국인 출입국 정책본부장이죠. 이 사람이 보고를 하니까 박상기 장관이 윤대진 국장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시켜서 직원들이 한 일을 조사하면 나까지 조사하겠다는 거야? 검찰이 아직도 그런 방식으로 수사를 하나? 이렇게 강하게 질책을 했고 윤대진 국장은 이 질책을 받고 다시 또 배용원 안양지청장한테 전화를 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뭐 수사를 그런 식으로 하느냐? 라고 전달을 하니까 그것도 안양지청에서 이 수사를 그냥 수습하고 마는 하나의 요인이 됐다. 이 얘기는 박상기 장관도 결국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부, 대검 이걸 다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는 조국 민정수석이나 그걸 다 움직이기에는 이광철 선임행정관도 힘에 붙이니까 수석한테 보고해서 내려가도록 한 것이고요. 결국 그거는 조국 민정수석도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관심사 왜냐면 문 대통령은 장자연 리스트, 김학의 사건 뭐 이런 것들을 버닝썬 사건 이런 것들을 콕 집어서 특별 수사 지시를 했거든요. 뭐 최근에 그게 이제 법원에서 문제가 되니까 지시가 아니고 당부다 이렇게 약간은 언어의 유희를 부렸더군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게 수사 지시죠. 대통령이 당부하면 그게 지시죠. 이게 뭐 국가사전에 별도로 기록을 해야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문 대통령의 관심사 이거는 곧 청와대의 기획이었다 하는 뚜렷한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이 부분에 관해서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좀 더 속도를 내서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에 대한 수사를 잘 마무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